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2022년 2월 원로 목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단체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처음 시작한 것은 2021년 11월 여의도 보훈회관에서입니다. 사단법인 사랑의 나눔 주체로 20명이 모여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는데 잘 사는 나라를 공약하는 후보보다 존경받는 나라를 공약하는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발기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35분간 만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난 사실을 사랑의 나눔의 원로 목사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이종윤 목사님 등 고문 목사님들께서 이 단체를 꼭 만들어야 한다며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원로 목사님들의 강력한 요청에 못 이겨서 2022년 2월 25일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2년 7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산하에 기독교 운동본부를 만들고 불교와 가톨릭 교회에도 존경받는 나라 운동 산하에 운동본부를 만들어줄 것을 제안하고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에 동참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지 불교와 가톨릭의 참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우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22년 10월 모임을 갖고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여야와 좌우를 초월해서 모이는 운동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2023년 5월 20일 광화문에서 1,000명이 모여 서대문까지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을 했습니다. ODA는 가난한 나라를 얼마나 돕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유엔은 ODA가 0.7%가 될 것을 권장하지만 0.7%를 내는 나라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0.25% 수준으로 OECD의 평균에도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ODA가 1%나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한국이 치빈국 시절에 16개 나라의 젊은이들이 피 흘려 나라를 지켜준 결과로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으므로 전 세계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DA를 매년 0.1%씩 증액해서 10년 내로 1%가 되기 위해 매년 5월에 전국의 8개 도시에서 행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존경받는 나라가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 행진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은 정말 세계 시민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교육 철학이기도 합니다. 지구촌의 많은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한 캠페인, 행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2023년 작년에 청소년들과 함께 취지에 공감하면서 함께 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5월 20일 ODA 행진이 있던 날 마침 윤석열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서 개도국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하여 이날 행진과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ODA를 40%나 증액하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ODA가 4조 원에서 지금 6조 원이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김상복, 손인웅, 조일래, 김선규, 김진호 목사님이 3대 대표가 되어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자는 제안 집회를 국회 도서관 대광당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이 공동 주최를 하여 이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목표 제안 집회를 하겠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가난의 터널을 지나온 대한민국이 반세기 전에 우리들처럼 가난에 지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도와주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그 국민적 염원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 그런 목표를, 국가적 목표를 제안하는 그런 대회를 작년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27명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무소속 1명까지 다 함께 지지하면서 이제는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가 사실상 국가의 목표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습니다. UN 16개국 그뿐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해서 외국의 원조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운동을 해야겠다. 첫째는 많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많은 통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많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 현대 역사를 통해서 한국만큼 그 세계의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유엔이 한국을 돕자고 하니까 온 세계 그 많은 나라들이 협력을 해서 한국을 살려줬습니다. 지금 유엔이 누굴 살리자 그러면 그만큼 모일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그 많은 도움을 받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그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는 우리도 성장을 하고 우리도 어느 만큼 살게 됐으니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나섰는데 한국 교회가 그야말로 전체가 같이 일어나서 이 운동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해봤습니다. 앞으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하려는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만들어 금년 내로 수만 명의 회원을 갖게 하자. 합동통합, 백석, 감리, 성결, 고신, 침례 등 여러 교단의 원로 목사님들을 공동대표로 모시고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이를 효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0만 명의 회원을 모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 10년간 농기계 50만 대를 보급하고 농기계가 들어간 마을에 종자 개량, 복합 영농 등 농업 발전을 도모하여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그동안 한국 정부는 ODA를 작은 규모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주로 도와왔는데 앞으로 ODA를 획기적으로 증액하면 큰일에 돈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개 나라에 한 나라당 평균 500대의 농기계를 10년간 보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조 5천억 원의 농기계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반은 무상으로 반은 유상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존경받는 나라 운동본부의 지부가 86개 나라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부들이 농기계 배분 사업을 총괄할 사회적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코이카의 장원삼 이사장님도 한국이 이러한 대담한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생각에는 그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에 농업기계를 보낼 때에는 기계식 구형을 우선 보내는 것이 좋고 부품을 보내어 현지에서 조립해야 가격도 싸지고 수리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쉽습니다. 한국의 농업기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소형 트랙터를 우선 공급하고 그 부속 작업기를 보내고 경운기보다 작은 관리기와 부속 작업기를 보내면 됩니다. 먼저 70여 개의 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자립 생태 공동체 마을 조성 사업으로 코이카의 프로젝트를 내어 2년간 6억 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농기계 보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동체 마을은 유기농업과 자연양계를 하면서 복합 영농을 하여 농가 소득을 크게 올리고 공동체 마을 조성을 위해 지원한 돈은 10년에 걸쳐 반환하게 해서 그 돈으로 자립생태 공동체 마을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번 이익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고 현지의 선교사는 이러한 기업이 직영점 혹은 지사를 설립하도록 책임지고 도와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합니다. 아프리카 부룬디에 진출한 벨기에 한 회사가 그 회사의 이익금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정부로부터 많은 특혜를 누리고 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한국 기업들이 선교사들과 협력해서 아프리카에 진출함으로써 그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의 반을 그 지역을 위해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지원이 될 뿐 아니라 크게 환영받을 것이고 또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진흥회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이익의 반을 가난한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을 적극 찬성합니다. 가난한 나라에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를 돕는 일을 같이 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중소기업의 그 나라 진출을 도와준다면 중소기업은 대환영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미중 갈등으로 중국 시장이 협소해지면서 큰 위기에 처해 있어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미래 시장을 개척하는 일에 한국 경제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
교육과 선교사들의 협력으로 미래시장 개척에 큰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아프리카, 중남미 등이 전부 친한국이 되면 한국은 수출, 건설, 지하자원 확보가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그 나라 사람들과 합작 기업을 계속 만들어 세계 1등 국가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진흥회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열심히 홍보해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과 함께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진출할 것입니다. 지금 K-팝 덕으로 전 세계의 한국 화장품이 대유행입니다. 최고로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업도 가난한 나라에서 번 돈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는 것을 적극 지지합니다. 지금 한식이 전 세계 대유행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이익의 50%를 내놓는 방침을 적극 지지해서 한식당을 오픈해서 이익의 50%를 내놓으실 분들에게 한식점 오픈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나라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자. 명성교회는 에티오피아에 명성병원을 세워 이 일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개교회가 종합병원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벅차기 때문에 교회는 건설 및 운영의 10%만 책임지고 종합병원이 경영의 노하우를 지원하고 코이카가 나머지 모든 재정을 지원하고 그 나라 의사들을 한국에서 1년간 수련시킨다면 한국이 충분히 종합병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기초진료소는 에티오피아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주 극빈자들, 그러면서 단 한 번만 치료해도 생명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진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존경을 받는 의술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의료 인력들을 배출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보행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전 세계에 휠체어를 보급하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존경받는 나라운동 산하에 휠체어 보내기 운동본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존경받는 나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전 세계에 100만 대 휠체어 보내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단체에 소속된 34개 장애인단체들이 나라를 한두 개씩 맡아 휠체어 배분식에도 참석하고 장애인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극빈국은 휠체어를 무상으로 주고 경제 형편에 따라 휠체어 소유권을 그 나라 장애인단체에 주면 장애인이 사망하면 휠체어를 회수해서 재사용할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에 헌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즉 헌옷 물품 등을 코이카의 도움을 받아서 초기에 12개 나라에 육박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현지의 헌옷 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눠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가게를 통해 일부 매매를 하지만 현지 수혜자들에게 거리 청소를 하는 등 선행을 통하여 쿠폰을 주고 그 쿠폰으로 헌옷을 구입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 독소 새물결 모임 이사장 임영규입니다. 저희 법인은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 현장 교사 중심의 3만 8천여 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범국민적인 조직입니다. 전 세계에 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를 다닐 수 없는 지역과 나라가 없도록 가난한 나라의 학교 세우기 운동과 교육을 바로 세우는 일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부패 척결, 빈부 양극화 해소, 근면 성실한 사회를 만들
국가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도 외에 그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부패 척결, 빈부의 양극화 해소를 이루어내고자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고 특히 K-팝에 관심이 많은 젊은이들에게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가난한 나라의 학생이 한국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 비자를 주어 그래서 아버지가 번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어머니가 번 돈은 저축하면 4년 후에는 6천만 원까지 쥐고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6천만 원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전 세계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의 지방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3분의 1은 공학 박사 학위까지 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어서 첨단 산업의 인재로 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도 매년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6천만 원을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최고의 친한국 통역 인력이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최고로 돕고 한국 기업과 합작 기업을 만들어서 그 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ODA의 획기적 증액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한국의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원조 체계를 개혁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ODA를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쓰면서 올망졸망한 프로젝트만 해서 ODA를 낭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ODA를 코이카가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가난한 나라를 살리는 대담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코이카는 이제까지 50개 나라를 도와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난한 나라를 전부 도와서 100개 나라를 도와야 합니다. 빈부의 양극화가 심한 중진국의 빈곤층도 돕고 북한과 가까운 나라도 도와서 그 나라가 한국과 가까워지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 코이카는 무상원조만 하지 않고 자이카처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ODA를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 수원국의 자립심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독재국가 아니면 부패국가입니다. 코이카가 그런 상대국 정부만 상대하면 비효율의 극치가 되고 지속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코이카는 상대국 정부만 상대하는 규정을 고쳐서 국제개발 NGO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경제성 있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코이카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자유, 민주주의, 정의, 나눔 이런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를 더 열심히 도와서 모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와 나눔,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을 2만 7천 명이나 파송해서 어려운 나라와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2만 7천 명의 선교사들은 오늘을 위해 일찍부터 예비된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농기계를 전 세계에 배분하는 등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중간 역할로 한국 중소기업이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진출해서 이익도 나누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도 전하지만 그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큰 자각을 갖고 이 운동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경제 12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대접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잘 사는 것만으로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우리나라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딴 나라를 배려하고 돕는 그걸 이게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자는 국민운동이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또 한국은 극빈국에서 출발해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여서 극빈국의 고통을 잘 아는 나라입니다. 또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이익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자는 운동을 하는 나라도 한국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도와야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우리나라의 국가 목표로 삼아 온 국민이 이 세계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모든 국민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은 꼭 존경받는 나라 국민운동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